조사를 받을 때 꿀팁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리한 것은 길게, 불리한 것은 짧게. 두 번째, 이 답변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근본의 오영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블로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 땡땡땡님 무슨 혐의로 고소당하셨습니다. 언제 조사받으러 오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로는 조사 연기를 일단 요청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고소장을 열람을 해라. 어떤 사실로 고소를 당했는지를 알아야 방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발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고소장도 받아보고 조사 일자도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하고 변호사 상담도 받았다는 전제하에 내일이 경찰서에 출석하는 날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수사관님들은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그리고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그런 것들을 쫙 보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까지 다 마치고 이 피의자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건에 대한 파악이 완료가 된 상태예요. 어떤 방향으로 완료가 됐냐? 당연히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이겠죠. 피의자 조사는 당연히 수사관님은 질문을 하고 피의자는 답변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복잡하거나 사안이 조금 애매한 경우, 그리고 나에게 좀 불리한 여지가 조금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예상문답을 좀 정리를 하셔라,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렸지만 수사관님들은 베테랑이에요. 일반인들이 UFC 선수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싸울 때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변호사 선임을 해서 가면 제일 좋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변호사 상담은 받아봐라.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게 쟁점이 됐는지는 확인을 해라. 혹시나 사안이 복잡하다고 하면 변호사 선임을 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피의자분들한테 제가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아래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 준비사항을 전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성을 다 합니다. 어떤 것을 유의해야 하는지, 예상 질문은 어떤 게 있는지 쫙 뽑아 놓습니다. 질문들을 쫙 정리를 하고 조사를 받기 전에 저희가 목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답하면 유리하다, 어떻게 답하면 불리하다 체크를 하고, 이런 질문들이 나올 거다, 이런 게 쟁점이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물을 거다,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면 당연히 대답을 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쟁점이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는 쟁점이 안 되는 부분인지도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예상 질문들 쫙 이렇게 유의사항 더 쫙 뽑아서 대비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하지만 만약에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인지를 하고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예상 문답을 정리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두 번째, 이 답변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는 거를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억이 불명확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저런 걸 이야기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사 입회를 하다 보면 제가 정말 많이 경험해요. 일반인 분들이 조사를 받다 보면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도 긴장을 하거든요. 수사관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묻거든요. 이러지 않았냐? 그러면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그때는 기억이 불명확하긴 한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다 보면 불리한 게 무조건 생겨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의심스럽게 보지 않나, 걱정도 되고, 또 별로 문제되는 내용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추측성 답변을 하게 되는데, 수사관님 입장에서 의미 없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추측성 답변을 하다 보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것은 반드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조사를 받을 때 꿀팁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리한 것은 길게, 불리한 것은 짧게. 이게 뭐냐면, 결국에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 재판장님이 이 조서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엔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경찰 조사를 받으면 이 조서라는 것을 수사관님이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길게
답변이 되어 있으면, 그리고 기억도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랬던 것 같고 잘했던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재판장이 보기에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불리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서 끊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풍부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이제 내가 할 말이 있는 부분들, 당당한 부분들은 훨씬 더 풍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리한 것은 길게, 불리한 것은 짧게 특별히 보너스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조서 확인입니다. 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 이 앞에서 타자치면서 적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답변을 해요. 제가 이런 적도 있고 저런 적도 있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저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다 적히냐?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충실하게 다 적어주시는 수사관님들도 좀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정리하면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걸 듣고 그 대답을 자기가 이해한 방식으로 요약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이 조서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조사를 받는 사람이 한 말이 그대로 기재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수사관님들 나름대로 이것은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을 또 요약 정리해서 기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될까요? 수사관님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왜냐하면 이 고소장도 다 받고 증거도 다 받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곧이곧대로 적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왜곡해서 적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 부분이 중요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쏙 빼고 기재를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은 빠지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이런 것도 봤어요. 머리를 긁적이며 한숨을 푹 쉬며 이런 것들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한 말이 아닌데도 진짜 한 것처럼 그렇게 적습니다. 긴 말을 듣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적으시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변호사랑 같이 가면 훨씬 덜하기는 하지만 변호사랑 같이 안 가는 케이스들도 많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조서가 내가 말한 대로 기재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조서 열람이라는 절차예요. 조서는 피해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서 들려주어야 한다. 진술대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서 피해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사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피해자는 조사를 받고 난 뒤에 자기가 말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수정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수사관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런 수정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겁니다. 이 조서는 누가 보냐? 형사소송으로 가면 판사님이 봅니다. 검사님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수사관님한테서 끝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받을 때 깔끔하게 잘 받아야 됩니다. 조서를 확인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피해자한테 있지만, 조사를 처음 가는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가시는 분들은 그냥 의례적인 절차구나 하고서 그냥 대충 이렇게 넘겨보고 네네 하고 이제 지장 다 찍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조서를 꼼꼼하게 좀 살피는 편인데 저번에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수사관님이 눈치를 주시는 거예요. 몇 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치를 주시는데 조사를 1시간 동안 봤습니다. 조사 자체가 워낙 또 길기도 했지만 조서 검토는 정말 중요한 절차예요.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를 하시고 내가 말한 것이 빠지진 않았는지, 그리고 잘못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수정을 요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경찰에 출석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근본 이렇게 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을 할 수도 있지만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변호사를 수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저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도 5만원, 10만원 들여서 상담은 꼭 받아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